좌상단 자막 하이라이트. 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공단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 노화 관련된 연구 용역도 하셨고 그런 이미 증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자료 이렇게 공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4년 빠르게 비장애인보다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거길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뒤처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 영상이 끝나고 김예지 의원이 10월 18일 국민연금공단과 사회보장정보원에게 주주리를 시작한다. 장애인 활동 지원 서비스에 대해서 알고 계시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보건복지부로부터 그 종합조사 업무 수탁 받아서 위탁 받아서 지금 진행하고 계시죠? 예, 그렇습니다. 활동지원 종합조사는 2019년 7월 장애 등급제가 폐지되면서 장애를 더 이상 등급으로 나누지 않고 당사자의 필요에 맞는 지원을 하기 위해서 도입된 조사이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것을 조사함으로써 얼마의 급여를 받을 수 있을지, 몇 시간의 지원을 받을 수 있을지를 정하게 되거든요.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화면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전국 활동 지원 담당 직원이 공단의 301명 중에 장애 업무 경력이 아예 없거나 1년 미만인 직원이 107명, 즉 35.5%로 이렇게 나와 있어요. 다음 페이지를 좀 보여주세요. 경력이 전혀 없는 직원이 혼자 활동지원 종합조사 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곳도 있는데요. 이천 여주지사입니다. 근데 이분이 6개월 동안 혼자서 320건 종합조사 업무를 담당했습니다. 그리고 군포의왕지사나 또 종로 중구지사, 홍천지사, 진안지사 이런 곳 모두 직원분 혼자인데 이분이 6개월도 채 되지 않는 경력이고요. 313건, 100건 막 이렇게 많이 조사를 하고 다니세요. 문제는 이게 원래 2인 1조 방문조사인데 혹시 아세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근데 왜 혼자 자꾸 가실까요? 그게 저희가 충분한 그런 그 인원이 확보되지 않아서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인원 확보 계획은 혹시 있으세요? 저희들이 확보를 위해서 당국에다가 이렇게 정원을 요청을 해도 저희가 원하는 만큼의 충분한 정원이 당국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있습니다. 기재부가요? 예, 그렇습니다. 활동지원 이의 신청이 굉장히 많아지고 있어요. 2019년에 576건이었는데 점점 늘다가 2023년에 1666건, 거의 3배 가까이 이렇게 늘고 있는 것 또한 이렇게 이제 2인 1조도 잘 지켜지지 않고, 이 조사하시는 분 자체가 전문성이 없으니까 종합조사표 혹시 보셨는지 모르겠는데 복잡합니다. 사실 이 조사표만의 문제 또한 굉장히 있기 때문에 복잡하고 어려운 조사임에도 경력이 없는 직원이 활동을 하고 계셔서 문제인데요. 이 관련해서 어쨌든 연금공단에서 개선이 필요할 것 같으시죠? 예, 저희가 이제 업무 경력이 없는 신규 보직자는 선임자와 동행하도록 노력하고, 네. 조사 결과에 대해서 실시간 검증 시스템을 해서 좀 이상한 게 있으면 크로스 체크가 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하고, 말씀하시는 대로 저희 적은 인원이지만 전문성 강화를 위해서 여러 가지 다양한 프로그램을 통해서 전문성 강화를 하는데 노력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공정하고 정확한 활동 지원 심사를 위해서 지원센터 직원 말씀하신 대로 수도 늘리고 순환 배치 구조도 좀 개선하셔서 담당 직원이 적절한 교육과 충분한 현장 경험을 통해서 전문성을 확보하는 방안 마련해서 종합 감사 전까지 혹시 저희 보고해 주실 수 있을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유, 고생이 많으셔서 이번에는 좀 좋은 말씀을 또 드리고 싶어요. 국민연금공단 이사장님과 또 한국사회보장정보원 김현준 원장님 두 분 모두에 해당되는 내용인데요. 연금공단 같은 경우 2024년 8월 기준 4.14%의 장애인 의무 고용률을 굉장히 높은 고용률을 보이고 계시고요. 그리고 사회보장정보원 같은 경우에 2024년 7월 기준 4.19%로 두 기관 다 굉장히 증가도했고 고용률이 높아요.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네, 이게 그냥 단순히 높은 것에 지난 게 아니라 사회정보원 같은 경우에 평균 이 고용률에 대한 근속 기간도 굉장히 늘어났거든요. 두 번째 페이지 혹시 보여주시면 평균
71개월, 연금공단은 되게 장기 근속을 하고 계시죠. 그리고 정보원 같은 경우는 93개월, 둘 다 중장기 근속입니다. 사실 채용은 할 수 있는데 11개월, 10개월 이렇게밖에 안 하는 기관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러니까 의무 고용을 위한 의무 고용을 하시는 기관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이 두 기관은 굉장히 모범적인 사례라서 제가 꼭 소개를 해드리고 싶었어요. 그리고 세 번째 페이지 보여주세요. 두 기관 모두 중증장애 생산품 우선구매제도 모범도 보이고 계세요. 이것도 아시고 계셨나요? 네. 굉장히 잘하고 계십니다. 다른 타 기관에 비해서 중증장애 생산품 우선 구매율이나 고용률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사장님 혹시 가장 좋은 복지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일자리죠? 예. 네, 근로, 노동입니다. 두 기관이 이런 좋은 사례를 만들고 계신 만큼 앞으로도 계속해서 이어가실 수 있으시면 좋겠고요. 생산품 우선 구매 적극적으로 구매할 수 있는 방안, 또 다른 기관에도 좀 알려주시고, 또 고용률 이렇게 높이는 것뿐만 아니라 계속해서 장기 근속할 수 있도록 챙겨주시는 거 어떻게 하고 계시는지도 배워야 하실 기관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영향을 좀 끼쳐주셨으면 좋겠는데 관련한 내용들도 좀 생각해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해주시겠습니까? 예, 저희 노력하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이어서 이사장님 계속해서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보시면 지금 근로 얘기를 제가 했었는데요. 중증장애인 근로가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도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어요. 2019년에 비해서 2024년 지금 5년간 1217명이 증가했습니다. 10년 이상 가입자예요. 네, 이처럼 중증 장애인의 국민연금 10년 이상 가입자 수가 늘어나고 있는데 이 말씀을 왜 드렸냐면 이 평균 기대 수명이 비장애인에 비해서 짧습니다. 제 말이 아니라요. 이 조사 결과가 있는데요. 장애인 건강보건 통계라는 국립재활원에서 발간한 통계 자료에 따르면요. 굉장히 짧습니다. 원래 83세 정도인데요. 발달장애인의 경우에는 57.9세로 굉장히 짧죠? 예. 네, 보고 계시죠? 다음 페이지 좀 보여주세요. 중증장애 은퇴 후에 의미 있는 삶을 살기 위해서는 만 65세 이전에 노령연금을 수령할 수 있도록 하는 조기 수령 제도가 도입되기를 장애인분들께서 원하고 계시는 거 혹시 알고 계신가요? 예, 알고 있습니다. 아, 네. 챙기고 계시죠? 예, 그래서 국민연금법 61조를 봤어요. 그랬더니 광업이나 업 특수 직종 근로자에게는 이미 강도 높은 노동으로 인한 상대적 기대 여명이 짧은 점을 고려해서 55세부터 노령연금 수령이 가능하도록 예외를 두고 있잖아요. 예. 중증장애인도 이걸 정책적으로 가능해 보이시죠? 예, 말씀드린 대로 장애 유형에 따라 노화 속도가 다른데 면밀한 분석을 통해서 검증에 기반한 정책 결정이 필요하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사례를 이렇게 좀 살펴보다 보니까 다른 나라에서도 고용공단 발달장애 근로자 조기 노화 관련된 연구 용역도 하셨고 그런 이미 증거 자료들이 있더라고요. 혹시 같이 보셨나요? 자료 이렇게 공유하셔서 보셨으면 좋겠고 독일 같은 경우에도 4년 빠르게 비장애인보다 지급받을 수 있는 게 있고 미국 같은 경우에도 이런 예가 있더라고요. 뭐 우리가 거기를 따라갈 필요는 없지만 뒤처질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일하는 중증장애인 수가 많아지는 만큼 중증장애인이 은퇴 후에 의미 있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노령연금 조기 수령 제도 생각해 보신다고 하셨으니까 이 자료들 좀 참고하셔서 제도를 마련할 수 있도록 긍정적으로 검토할 수 있도록 관련한 조기 수령 제도의 도입에 관해서 정책적 연구나 준비를 위한 방안을 좀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고 종합 감사 전까지 의원실로 보고 가능할까요? 예,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